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에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만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월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울진에만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린 하늘만 드리우겠는데요.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최고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과 포항도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울진과 경주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새벽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주말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 31도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하늘만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고요. 독도는 26도입니다. 오전에 동해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해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 살충제 계란 적발이 계속 늘어 현재까지 6개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7곳 3곳, 김천 한 곳에서 비페트린 성분이 0.024mg으로 기준치를 2배 초과한 것으로 나왔고 경주 한 곳, 의성 한 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6개 농장에서 보유 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했고 출하가 금지된 15일 이전 유통 계란은 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김천의 부적합 농장은 식용란 수집 판매 여부로 신고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정보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253개 산란계 농장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출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 하루 13,000개의 계란을 울산과 경주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7곳에 출하해 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주의 한 산란계 농장. 출입문에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고 달걀 출하도 금지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살충제 전수 검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해온 달걀은 하루 13,000여 개, 대부분 울산과 경주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7곳을 통해 유통됐습니다. 경주시는 문제가 된 달걀을 전량 수거해 폐기 처분할 방침입니다. 수거한 계란과 현재 농장에 있는 전량의 식용란을 함께 회수한 후 폐기할 계획입니다. 농장 주인은 2달 전 살충제 판매업자가 진드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며 추천한 제품을 사용했다며 피프로닐 성분이 들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는 농장에 대해 출하 제한 조치를 하는 한편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달걀 출하량 등을 조사한 뒤 농장주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인구가 2011년 이후 6년 만에 52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51만 9,957명으로 2008년 이후 51만 명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포항시의 인구는 2015년 52만 4,63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철강 경기 부진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포항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구무천에서 기준치의 10,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철강공단 환경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철강공단 업체 폐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해왔지만 포항시와 환경당국은 지금껏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치의 1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된 포항철강공단 구무천입니다. 조사 지점 23곳 가운데 대부분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공단 전반의 환경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 오폐수가 수십 년간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량은 하루 평균 8만 8천여 톤에 이르지만 포항 철강공단에는 기본적인 하수관로 설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구무천 오폐수를 전량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 정화 처리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구무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전량 하수장을 보내서 오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시 하수재생과는 지금도 처리 용량이 한계에 와 있다며 구무천 하수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있는 하천물을 우리 하수처장 다 유입될 시에는 하수처장 포화가 되어서 안 됩니다. 더구나 하수 처리장에는 중금속 처리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구무천 수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일반 하수 처리장에는 그런 중금속을 제거하는 특별한 시스템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 흡착이 돼가지고 제거될 수는 있지만 그런 중금속을 제거하려면 그런 공정을 따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대로라면 공단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은 개별 업체 손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수은 오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 포항시는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오염을 유발한 중금속 처리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포항의 양식장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38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 구룡포와 호미곶 일대를 중심으로 27개 양식장에서 물고기 38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종별로는 강도다리가 32만 2천여 마리, 넙치 3만 3천여 마리, 우럭 2만 2천여 마리 등이며 재산 피해는 3억 7,600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항 앞바다 수온은 지난 7일 28.7도까지 치솟은 이후 지금은 25도까지 낮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는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고수온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경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또 아울렛 매장이 구체화되고 있고 새 호텔도 건립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영화관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복합문화시설 GT랜드에 입점한 영화관은 6개 상영관의 773석 규모로 경주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영화 투자 배급으로 출발한 컨텐츠 미디어 그룹 유는 시네큐 1호점을 오는 24일 개관하기로 하고 18일부터 23일까지 무료 시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초로 레이저 영사기를 도입하여 경주 시민들에게나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문단지의 첫 영화관으로 300여 대의 주차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극장 주변에는 메디컬 센터도 준비 중이어서 의료 관광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힐튼 호텔 옆에는 아울렛 매장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000제곱미터 크기로 지난 1월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시내권 세계 상인단체와 상생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내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내 쪽으로 다시 들러 쇼핑을 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중 여러 상생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호텔 맞은편에는 420실의 분양형 호텔이 곧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호텔이 완공되면 연수원을 포함한 보문단지의 숙박업소는 30개소에 4,700여 실로 늘어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그제 울진해양경찰서 개설을 위한 신설추진단 1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울진해경서는 포항해경서의 관할 구역이 넓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치안 공백의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울진해경서는 서장을 비롯해 6객과 4개 파출소, 중소형 함정이 편제돼 울진군 죽변면에서부터 영덕군 강구면까지 해상 치안을 관할할 예정으로
오는 11월 울진군 후포항에서 개서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100일 동안 대구 경북은 정부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아쉬움도 나왔지만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 140여 개 가운데 대구 경북 관련 공약은 8개씩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과정을 고려해달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인사에서 지역 인재 발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 차관급과 청와대 참모인사 114명 가운데 대구 경북 출신은 11명으로 대선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TK 홀대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의 고리를 끌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새로운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하나의 또 장애 요인 또는 새로운 적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TK 특위를 출범시켰고 자유한국당도 질세라 대구 경북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야 모두 큰 공을 들이는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임기 초 적폐 청산 등 개혁 정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 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등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대구 경북은 균형 발전 기대감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의 전략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294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에서 장경식 의원이 녹색 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과 녹색 건축물 인증에 도비를 지원하는 경북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황의조 의원은 지난해 경북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이 3,700여 마리에 이른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성실한 보호 의무를 규정한 경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수경 의원이 경북도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황경직 의원이 경북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2달 가까이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탄저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 심하다고 하는데 적절한 방제가 시급합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해발 300m에 자리한 사과밭, 주먹만한 서가들이 먹음직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검게 탄 것처럼 여러 개의 반점이 보이고 반점 부분을 잘라보니 쏙까지 썩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져 버린 사과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사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탄저병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달 출하되는 중생종인 홍로는 물론 만생종 부사에도 탄저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수원의 사과는 거의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농사 접어야 되지요. 거의 끝났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보다시피 사과 정상가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고추 농가도 탄저병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고추마다 움푹 들어간 반점이 선명하고 반점이 생긴 곳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주로 빗물이 튀면서 옮기기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린 올해 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5%는 심하게 20% 정도는 약하게 탄저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저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가 난 과육을 따내 땅에 묻고 제때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긴 틈을 이용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박 피해로 힘든 상황에 병해충까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농촌 지도자회와 생활개선의 회원 700여 명은 어제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지속가능한 포항 농업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농촌 지도자회와 생활개선의 연찬회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경연제로 실시되는데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식 전달과 인문학 특강도 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어제 연찬회에서 동해면 부추를 연호랑 새우녀 연극으로 각색해 홍보했고 장기면 유배문화 체험 등 특색 있게 지역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1,475억 원이 늘어난 4조 5,04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1,200억 원대의 중앙정부 이전 수입 등을 반영했고 세출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비 등 1,100억 원대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리는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울진에만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린 하늘만 드리우겠는데요.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최고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과 포항도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울진과 경주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새벽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주말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 31도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하늘만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고요. 독도는 26도입니다. 오전에 동해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해 전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